안녕하세요. 재미렌입니다. 오늘 또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또 인사드립니다. 재미렌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실무에서 겪었던 일, 그다음에 수익형 부동산, 주택시장, 매매, 전세 이런 상황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수시로 알려드리려고 제가 유튜브를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계획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자료 수집해가지고 유튜브를 만드는 분들하고 좀 많이 틀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현장 위주, 실무 위주로 유튜브를 만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고요. 정보 관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책상에 앉아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유튜브를 만들면서 뭐 제가 모르는 거, 그 다음에 또 빠졌던 거 이런 일들을 좀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또 이런 점이 안 좋다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수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유튜브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그 전세 가격이 왜 폭등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 가격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 몇 가지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 등 임대차 3법입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계약갱신 청구권이죠. 기존에는 전세기간 2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에 전세 계약을 갱신했는데, 법 개정 이후에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재연장을 요구하면은 임대인은 무조건 2년 더 연장을 해줘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하면은 4년 동안 임차인이 살 수 있는데, 전세 보증금도 5%밖에 못 올리니까 임대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도소득세 감면, 실거주 2년 의무화입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거주를 2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할 때 돈이 부족하면 전세를 주는 집주인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실거주 2년을 해야지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파트 준공 이후에 집주인들이 실거주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전세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거나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매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끼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주택을 매수하면은 매수자는 6개월 이내 실입주를 해야지 대출금 회수가 안 되니까 일단 입주를 하고 봅니다. 다음 네 번째,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틀려집니다. 법 개정 전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실거주에 상관없이 최고 80%까지 공제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실거주 40%, 장기 보유 40% 합쳐서 8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줍니다. 이러다 보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많은 집주인들이 대다수 실입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무엇인지 아시죠? 양도소득세 낼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굉장히 혜택이 큽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재건축 2년 이상 거주해야 입주권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재건축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수해서 본인들은 경기도 외곽 공기 좋은 쪽으로 이사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재건축 아파트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입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면은 반드시 실입주를 합니다. 여섯 번째, 실거주 의무가 있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입니다. 예전에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준공 이후에는 전세를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난 아파트 단지들은 전세 매매를 맞추려고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많이 입점을 했죠.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실입주를 반드시 해야 되는 조건이 있으니까 신축 아파트 전세가 거의 없고 매매도 거의 없습니다. 실입주를 해야지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으니까 매매도 거의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실거주만 허가하는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강남구, 대치동, 청담동, 그리고 잠실은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해줄 테니까 매수자들은 반드시 입주를 해라 라는 조건이 따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매수해도 전세도 못 놓고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분양가 규제로 로또 청약 열풍입니다.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죠. 허그가 제시한 분양 가격대로 분양을 해야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서줍니다. 여기서 보증을 서야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가격을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 가격이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많이 저렴하다 보니까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전세로 살면서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수도권 입주 물량 급감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서울과 수도권에는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까지 겹치면서 서울에서는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를 거의 찾을 수 없는데, 그나마 7월 30일 이전에 분양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들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신규 물량이 거의 씨를 마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7월 30일 이전에 분양을 신청한 아파트 단지들도 선분양할지 후분양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인데요.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와 저금리 시대입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폐지되니까 돈 있는 분들이 집을 두 채, 세 채 사서 전세를 줬는데, 임대사업자 혜택이 이제 폐지되니까 돈 있는 분들은 집을 안 사고 실입주 할 수 있는 주택을 사서 입주를 하니까 전세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서 은행에 있는 자금들도 계속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전세금을 조금 올려서라도 전세 재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전세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를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세 가격은 계속 폭등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약 통장의 가점이 낮은 분들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내 집 마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지금 주택 보급량은 10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만 보면은 주택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계속 지금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아무튼 공급을 좀 빨리 늘려야 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미래는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풀어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주택 공급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울 시내에서 주택 공급은 많이 안 하고 자꾸 서울 외곽 쪽에서 공급을 많이 하니까 조금 답답하죠. 서울에 집이 부족한데 괜히 경기도에 집을 많이 지으면은 그 효과가 조금 미비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즐거운 부동산 재미있는 유튜브는 오늘 전세 가격 폭등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구독하기 누르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